자, 등록면허세 15번으로 가자고요. 뭐를 묻는 지문이에요?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매년 출제되네요. 자, 상속 소유권이 왜 나와요? 소유권이 왜 나오나요? 미등기 부동산 상속은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몇 프로? 2.3. 외는 2.8. 이렇게 내잖아요. 취득세는. 근데 2% 납부한 거예요. 옛날에. 그럼 등기만 안 한 거는 등록면허세를 내야죠? 등기를 늦게 했으니까 취득세 큰 녀석에 2를 뺍니다. 그럼 8, 3 틀렸죠? 취득세 큰 녀석에 2를 빼는 거요. 이렇게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잖아요. 농지, 외. 취득세는 이렇게 구분해요.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에 2를 빼. 그럼 0.8. 등록면허세는 8, 3 틀렸나요? 틀렸잖아요. 일률적으로 8.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 이후의 증여잖아. 증여는 취득세를 어떻게 내요? 비영리 사업자는 2.8, 외 3.5, 우리가 3.5 이렇게 큰 거 2를 빼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35에서 2를 빼니까 15.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요. 15, 2를 빼니까 2번. 자,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3번은 보존등기. 원시취득이죠? 보존등기. 그래도 취득세는 뭐예요? 원시 282. 2% 282. 그럼 2를 빼야죠. 등록면허처럼. 8. 28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취득세 큰 녀석에 2를 빼는 겁니다. 등록면허세는. 28이 아니라 뭐라고요? 8. 28 틀렸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왜 나와요? 소유권인데 미등기 부동산 2% 납부 안 하고 등기 안 한 거. 자, 그 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 전부 몇 프로다? 소유권이 아닌 건 전부 0.2인데 뭐를 조심해야 돼? 앞에 과세표준과 같이 가야 돼요. 가져가 경매 1000분의 2를 맞잖아요. 가져가 경매는 1000분의 2이죠. 그러니까 왜 하는 거예요? 채권 확보하려고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채권. 그래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채권 금액으로. 부동산 가액 틀렸잖아요. 채권 금액. 자, 그 다음 5번은 설정 등기예요?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말소,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말소 등기는 무조건 건당 6,000원이다. 건당 6,000원이다. 틀렸네요. 그러나 이 지문이 설정 등기로 나오면 맞는 거예요. 지금 5번 하고 있어요. 설정 등기라고 그러면 맞는 거야 하고 원리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그래서 말소와 설정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2번이네요. 등록면허세. 다음에도 한번 내가 이걸 그대로 한번 내볼게요. 그대로. 진짜요. 그대로 한번 내볼게요. 진짜. 에?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대로 낸다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 올라갑니다. 이제 16번. 16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 및 등록면허세. 같이 물어보는 거죠? 같이 물어보잖아요. 1번.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가액이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는 환급받으니까.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으니까. 맞죠? 자, 나왔다. 또 유상. 유상. 뭐예요? 8억 원. 주택. 주택. 그러면 가운데 거죠? 몇 프로? 2% 맞네. 그러나 상가라고 나오면 4%로 바뀌어요. 상가는 주택이니까 2%예요. 상가라고 나오면 4%, 농지라고 나오면 3%. 물건에 따라 달라져요. 농지는 3, 주택은 2.
상가는 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주택이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연부.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해요? 과세표준 연부금액. 그럼 과세표준이잖아요. 연부금액은 뭐를 신고해? 한꺼번에 다 신고하는 게 아니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신고하죠. 단 계약보증금이 있다면 포함. 돈 나간 거니까 개 플러스 포함한다. 나간 돈이니까. 자, 그 다음 4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 제도가 없죠? 소액징수 면제 제도는 얼마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재산세. 취득세는 어떤 용어 써? 면세점. 50만 원까지 세금 없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뭐를 써? 최저한제, 최저세액제.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000원을 징수한다. 답이 몇 번? 5번. 5번이잖아요. 6,000원이 안 되더라도 6,000원을 징수한다. 답이 5번이죠? 6,000원을 징수한다. 왜 6,000원을 징수해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야. 최저 얼마 걷어갑니까? 6,000원을 징수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17번) 자,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재산세. 토지분 반드시 정해. 토지분 암기하지 마시고요. 자, 칠판 봐요. 토지분은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분리과세, 무슨 합산? 별도 합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종합 합산. 그다음 재산세는 세 가지로 과세하죠. 그러나 종부세는 두 가지로만 과세해요.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종부세는 분리는 과세 안 한다고요. 종부세는 토지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럼 분리는 다시 뭐와 뭘로 나눠요?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그 다음 여기는 뭘로 가? 고율 분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분리는 낮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억나시나요? 암기하면 안 돼요. 자, 저율 분리는 어떤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산, 공급. 그러니까 생산, 공급 목적이니까 세금이 제일 싸야죠. 저율 분리. 고율 분리는 가장 높은 세율이죠. 특정인만 소유하는 뭐다? 사치 목적. 사치 목적은 고율 분리로 가네요. 그 다음 별도 합산은 무슨 목적이에요? 별도는 사업 목적. 별도는 사업 목적. 이렇게 딱 기본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종합은 분리가 아니고 별도가 아닌 건 다 종합이죠. 대표적으로 뭐다? 투기 목적.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 일단 잡아놓고 이제 이해 위주로 가는 거예요. 자, 1번 지목을 먼저 봐야죠. 지목이 뭐다? 지목이 공사토지. 공사 땅은 주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공급하는 땅. 산업에 공급하는 땅. 세금이 싸죠? 분리과세네요. 그 다음 2번은 뭐를 조심해야 돼요? 농지, 목장, 용지. 농지, 목장은 뭐를 따져요? 도시지역, 주상공록, 도시지역을 따지죠?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이죠. 축산 목적. 그럼 이거는 분리로 가죠. 개발 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제외지역은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농지와 목장용지가 다른 점이 뭐다? 농지는 기준 면적이 없네요. 목장은 기준 면적이 있죠? 개는 한 마리인데 목장 만평 안 되잖아요. 개 짖다가 죽어요. 아주 웃기도 하네요. 오늘 잘하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1번. 니은 농지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개녹이 아니네. 제외. 제외는 어디 있어? 주, 상, 공. 느낌이 이런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요. 농지가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으로 가요. 그래서 니은은 어디로 가? 종합, 합산. 그 다음 2번은 목장용지죠? 도시지역. 밖은 다 목장입니다. 그러나 기준 면적이 있어요. 이내는 분리. 이내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나요? 초과.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초과는 종합합산. 그 다음 리을. 나대지.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죠? 여기가 무슨 구예요? 서구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으면 종합 합산한다고요. 투기 목적. 자, 그 다음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오랜만에 나오네요. 염전, 소금, 생산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죠? 생산을 해서 어디를 통해서 전국으로 공급하나요? 터미널을 통해서 공급하네요. 생산 공급이니까 어디로 가요? 분리과세. 세율 알아야죠. 이거 세율은 알 거 아니야. 이거 세율 몇 프로? 세율 0.02. 농지 목장용지가 분리로 갈 때는 세율이 007. 가장 낮은 세율이네요. 얘는 0.2%예요. 공장용지와 함께 0이야 공장 가자, 0이야 공장 가자, 터미널 가자, 염정 가자, 총 갖고 농사 짓자, 목장하자. 개가 달려들면 목을 따야 돼요. 우리 아파트에 어떤 아가씨인지 노처녀인지 아줌마인지 몰라. 꼭 밤 11시만 되면 개 3마리를 끌고 12층 사는 여자요. 3마리 끌고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까만 개, 하얀 개, 노란 개, 총천연색. 진짜 신기하더라고. 개도 쬐끄만 게 아니라 이따만 거야. 나 3번 마주쳤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보고. 개 달려들어요. 개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예요. 개가 눈치 보고 있어. 저놈이 어떤 행동을 할까. 이상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똑똑해요. 개를 이렇게 앉지 않아. 밑에 딱 놔요. 밑에. 이렇게 안으면요. 개가 흥분하면 바로 달려들어요. 얼굴로. 그래서 개를 절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안고 타면 안 된대요. 달려든대요. 근데 특징이 뭐야? 네 개는 안 물어요. 착각이에요. 개도 감정이 있다고요. 자, 공부합시다. 자, 그 다음 고급 오락장 토지. 또 하나 뭐가 있다? 골프장 토지. 사치잖아. 사치니까 몇 프로? 4%짜리 고율 분리. 특정인만 갖고 있는 거죠? 특정인만 고율 분리. X. 그럼 종합으로 가는 게 뭐와 뭐와 뭐예요? 니은, 디귿.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리을. 3개네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조급하면 더 점수가 안 나와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네요. 차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18번. 자, 토지분 또 나왔어요. 토지분 또 나왔네. 1번. 지목을 먼저 보세요. 목장용전에 도시지역 따진다 그랬죠? 녹지지역 맞네. 목장용전은 기준면적이 있어요. 이내니까 뭘로 간다? 분리. 몇 프로짜리예요? 몇 프로? 세율 007. 가장 낮은 007%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지목이 뭐다? 공장용지. 자, 칠판뭐 공장용지도 정리 잘해야 돼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목. 자, 공장용지는 어디에 있어야 공장이다? 군지역.
군읍면에 있으면 지역을 안 따져. 전부 공장 땅이에요. 공장 땅도 기준 면적이 있죠.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 그러나 공장이 시, 대전광역시에 있다. 시에 있을 때는 지역을 구분합니다. 대전광역시도 산업단지 있나요? 그래서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공장이다? 산업단지. 산업단지 밑에 공업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공업, 저거 사람이에요. 깜짝 놀랐네. 개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 이렇게 분리과세라고요. 공장이니까. 그러나 이외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공장으로 안 보고 사업용 땅으로 보죠. 사업용 땅으로 보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별도 합산. 분리. 단 기준 면적을 초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 이렇게 공장 땅은 유일하게 분리, 별도, 종합 다 갈 수가 있네요. 이외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주, 상, 녹지 지역. 이렇게. 그럼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는 일반 건물 밑에서 미싱이 들어가는 거야. 가내수공업. 일반 건물 밑에 있다고요. 주거지역 일반 건물 밑에. 그래서 일반 건물로 보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군읍면과 시를 반드시 구분하자. 자, 그래서 해설 한번 들어가죠. 뭐예요 이거? 1번, 2번 할 거죠? 어디에 있어? 시? 지역을 따져요. 산업단지예요? 공업지역? 주거지역? 일반 건물 밑에 주거지역에서 공장을 하네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 나오면 사업용 땅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내니까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을 인정 안 하네요. 불법 건축물 인정 안 해. 나대지로 봐서 뭐다? 종합 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공장용지인데 어디에 있다? 군읍면에 있다면 시골이죠.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분리과세죠. 4번이네요. 군읍면이니까 단 이 지문이 시에 있다면 주거지역 별도로 바뀌어요. 시에 있다면은 군읍면은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별도 합산. 틀렸네요. 분리과세. 자, 그 다음 5번은 어떤 땅이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사업용 땅이죠. 지역을 안 따져. 기준면적 이내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은 사업용 땅을 얘기하는 거요.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그러나 이내가 아니라 뭐다? 초가.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이 지문은 2번과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공장용지. 2번과 4번을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19번으로 들어갑니다. 19번은 뭐를 물어본다? 재산세 납세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뭐예요? 상식. 재산세 납세무자는 상식. 재산을 갖고 있으면 1년에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죠. 얘는 상식이에요. 자, 밑에 1번. 공부상은 개인명이다. 그러나 사실상은 누구 재산이다? 종종. 그러면 신고를 안 했네요. 신고를 안 해야 하면 종종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명의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받았네요. 등기도 이행 안 되고 신고도 안 됐네요. 어떤 경우에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다는 뜻이죠. 분할 중에 있으니까 둘 다 못하니까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낸다? 주된 상속자.
상속인 각자 하면 큰일 나는 거요. 둘 다 안 되면 주된 상속자.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 각자로 바뀌겠죠?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가 어떤 자예요? 어떤 자? 민법상 가장 지분이 높은 사람. 연장자가 바로 가면 안 돼요. 지분이 높은 자가 2명 이상일 때가 연장자라고요. 연장자라고 답하신 분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 그 다음 3번.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틀리고 공부상 소유자가 틀렸잖아요. 주된 상속자로 바뀌어야죠. 자, 그 다음 3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무자다. 수탁자. 위탁자 하면 안 돼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수탁자. 시험 볼 때까지는 수탁만 드시고 있죠? 암탉 드는 순간 한 문제씩 못 맞춰요. 제발 수탁. 자, 넘어가죠. 자, 4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땅이다? 환지채비지. 환지채비지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땅이죠. 사업시행자. 종전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 종전 토지 소유자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행방불명 생사불명을 뭐라 그래요? 줄여서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사용자. 이상하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방불명이 되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사용자. 맞는 지문이네. 자, 그 다음 20번으로 돌아가죠. 2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물어보잖아요. 자, 재산세 대상은 몇 개예요? 몇 개? 토, 건, 주, 부동산이죠? 부선항. 토, 건, 주, 선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5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네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 없이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표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거래가액, 신고가액, 증명된 가액 이런 자체가 없어요. 정부 결정이니까. 단 주의하자. 토지건축물 주택은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선박항공기는 낮게 발표하니까 없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 주택이 안 한다. 틀려요.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해는 몇 프로?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몇 프로를 곱하나요? 60%.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하나에만 곱하는 거요. 딱 이렇게 기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번. 토지 건축물 주택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 시가표준에게 뭐가 붙어야 돼? 8글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자, 그 다음 2번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표준액이에요. 낮게 발표하니까 비율을 곱하면 안 되죠. 토지건축물 주택만. 자,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가표준액 꽉 잡았잖아. 상식. 이게 4글자로 뭐야?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은 공동주택가액. 공시가격이죠.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어떤 용어로 쓴다? 시가표준액.
그러나 3번 지문이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틀린 지문이에요.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 헷갈리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이니까 옳은 지문이라고요.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법인이든 개인이든 시가표준의 기준이죠. 사실상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이란 거는 취등록면허세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주택이다. 주택을 몇 개 이상? 2개 이상. 칠판 한번 볼래요? 갑돌이가 집을 2개 갖고 있어요. 2개. 두 채 3억짜리 4억짜리 2개 갖고 있다고요. 집 2채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자. 3억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3억은 어떻게 계산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한 거죠. 공시가격.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합산한 거예요. 그럼 4억 어떻게 계산했어? 합산했잖아요. 공시가격. 토지 건물가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물세잖아. 물건별로 어떻게 계산해? 세금은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 합치면 7억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누진세율이니까 물건별로 각각 매깁니다. 합산 나는 거는 토지밖에 없어요. 요거 종합합산, 별도합산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물건별로 각각. 그래서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밖에 없어? 4번 각각. 그래서 주택별로 계산한다는 지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러나 이 자체는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따질 때는 합산한 거예요. 맑게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다. 어떨 때는 합산하고 어떨 때는 각각 가다가 또 합산이래. 이거 3억짜리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한 거예요. 합산하다. 그다음 가격은 이렇게 따로따로 합산한 거라고요.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7억으로 계산하지 않죠? 누진세율이므로 합산하면 많이 나와요. 따로따로 각각. 자, 그 다음 2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부가징수이죠.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요. 납세 절차 1. 주택 드디어 나왔다. 20만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네요. 20만원 이하예요? 초과예요? 글씨라도 잘 읽어요. 이하다 초과다. 빨리 대답 안 할래요? 20만원 초과잖아요. 21번. 그렇구나. 하나 건너. 알았어. 그렇지. 왠지 반응이 하나. 당연한 거네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표준과 세율 같이 물어보네요. 항상 언제나 과표와 세율은 출제되네요. 1번. 자, 50%는 표준세율 가감할 수 있죠? 항상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므로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and 표준세율, 중과세율하면 안 돼요. 표준세율 and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계속 또는 5년간 틀려요.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어떤 주택을 소유하나요? 다가구. 자, 칠판 한번 보죠. 3층짜리 다가구를 갖고 있네요. 1층, 2층, 원룸, 투룸,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죠? 그래서 세법은 이렇게 구획된 부분, 분리된 부분, 이런 용어가 나오면 19, 즉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이가 3구가 되겠죠? 이해를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주택은 누진세율로 세율을 매김으로 1억짜리, 3억 갖고 계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매긴다고요. 그래야 재산세가 주택분이 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밑에 부속 토지도 1층, 2층, 3층으로 안분해야죠. 1층 땅, 2층 땅. 그래서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부속 토지는 위에 뭐다? 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절대로 이 지문은 시가 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 5의 X예요. 5. 그래도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시가 표준액 비율이 아니라 1층 땅, 2층 땅 3분의 1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속 토지는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눈다. 시가 표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자, 칠판 봐요. 주택이잖아. 주택이에요. 항상 주택은 세율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딱 두 가지. 별장. 별장은 몇 프로? 4%. 이외의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가요. 0.1에서 0.4. 이렇게 4단계로 가네요. 그래서 세율은 별장과 이외의 주택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별장만 4%, 나머지는 모든 주택은 이렇게 낮은 세율로 가요. 그럼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가? 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세율은 별장과 다르다. 그러나 납기는 별장이든 이외든 뭐다? 납기는 같다라고 말씀하셔야 돼. 별장도 주택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날라오겠죠. 세율은 별장과 이외의 주택은 다르다. 그러나 납기는 같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네. 별장 옆에 고급주택 5번 출제됐어요. 무조건 틀린 지문. 별장만 4%. 나머지 그 밖에는 누진세율. 그래서 고급주택은 옆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주택이잖아. 주택. 두 개가 아니라 하나. 주택.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 이거잖아. 이거 주택. 이거.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어떻게 계산했어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절대로 주택 그 자체는 구분 계산은 틀려요.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은 틀렸잖아요.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초과누진 세율. 이렇게 가는 거죠. 주택은 구분 계산 안 한다. 우리의 아파트 그거 안 하잖아. 자,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60%. 고급주택은 70이 아니야. 60의 주택이니까 70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70은 토지 건축물에만 70을 써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비율은 60% 똑같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네요. 몇 번? 2번이네요. 이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2번은 부가증수로 들어가네. 자, 주택. 저 제일 밑에 20만원 이하예요. 초과예요. 초과니까 2분의 1씩 날라오죠? 틀렸네요. 그러나 20만원 이하라고 나오면 7월달에 한꺼번에 옳은 지문이죠? 20만원 초과이므로 틀린 지문. 그래서 22번의 답은 읽는 순간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는 거네요. 1번이잖아요. 20만원 이하라고 나와야 옳은 지문이에요.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7월, 9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미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토지. 자, 칠판 봐요. 토지는 원래 몇 장이에요? 원래 몇 장? 하나, 둘, 석 장이잖아. 원래 석 장이에요. 그럼 석 장으로 날리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다 있다면 토지는 무조건 몇 장? 한 장.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각각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자, 그 다음 4번. 재산의 소유권 등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 뭔 뜻이에요? 뭔 뜻이냐고요? 자, 이해를 해야 돼. 매수자가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나면 소유자는 매수자 거죠?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가 소유자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시군구청장은 매수자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고지서를 날릴 수가 있다? 공부상 소유자, 매도자인.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니까 매수자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래야 매수자에게 날리죠. 언제까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절대로 잊으면은 사유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열받죠. 10일 신고하여야 한다. 안 하면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등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은 토지분. 토지 항상 납기는 중순부터 말일이에요.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16일부터. 그러나 건축물이라고 나오면 7월이에요. 토지와 건축물 헷갈리지 말자. 토지는 7월. 건축물은 9월. 그러면 반대로 간 거예요. 왜 토지가 9월이라 그랬어요? 합산하니까 늦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7월이라고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자, 23번으로 들어가네요. 이번에는 뭐예요? 23번. 역시 재산세 부과징수네. 자, 틀린 것 1번. 자, 잘 들어요. 자, 재산세.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가 된다고요. 잘 들어요.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래서 재산세의 몇 프로? 20%는 지방교육세를 붙여서 내죠? 이렇게 붙여서 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도시계획세가 10만 원이야. 그럼 원칙은 재산세가 얼마가 된다? 1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해를 계산할 때는 100만 원에 20%만 붙여. 여기는 안 붙여.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여기에만 20% 더한다고요. 20만 원. 요거를 110만 원에 20%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재산세 100만 원에 20%를 붙여요. 그래서 괄호가 틀린 거예요. 도시지역분 제외 포함 틀렸네. 세부담이 너무 늘어나므로. 이거를 제외해서 100만 원에 20%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지역분 제외한다고요. 요에 계산할 때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잘 정리를 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지문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1번 1000만 원 초과. 부동산 어디 것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3번은 500만 원 초과는 분할 납부. 숫자가 똑같으면 안 돼요. 2개월. 그 다음 4번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연체했죠? 그럼 뭐가 붙어? 연체이자 3%. 연체이자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가산세 하면 안 돼요. 3%. 그 다음 5번은 뭐다? 두 달째부터는
30만 원 이상은 중과상금이에요. 30만 원 미만은 안 붙어요. 1.2%. 그 5번은 뭐에 대한 지문이다? 중과상금. 한 달에 1.2%. 옆에 적어요.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연체이자니까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얼마 이상만 붙는다? 30만 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요.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이고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요. 그럼 한도가 몇 프로예요? 연체이자가. 중과상금은 72%를 한도로 합니다. 12 곱하기 6이니까. 무한대가 되면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져요. 그러면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3%죠? 그럼 합치면 총 가산금은 75%가 되네요. 합치면.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한도가 몇 프로? 형평성을 맞췄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가산세 납부 신고가 아니라 이해도 납부 안 한 거. 이해도 납부 안 하면 안 한 거 둘 다 납부. 형평성을 맞춘 거예요. 숫자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해는 가산금이에요. 형평을 맞춘 겁니다. 숫자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24번. 뭘로 들어갑니까? 종부세로 들어가네요.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종부세 대상. 종부세 대상은 딱 정리되죠? 분리는 안 하고 별도 종합. 그죠? 두 개만. 그리고 종부세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과 토지. 두 개.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세 개예요. 단 주택 중에 제외되는 거는 뭐가 제외되나요? 별장 제외. 종부세에서는 왜? 4%로 과세했으므로. 그 다음 토지에서 제외되는 거는 분리는 종부세 안 내죠? 그리고 또 하나 안 내는 거는 사업자, 건축물을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도 하나, 둘, 셋 제외되는 것도 세 가지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세 개는 대상이고 세 개는 제외. 자, 그래서 24번으로 들어가죠. 종합부동산세 몇 개인가? 기억. 분리 박스. 분리는 무조건 X. 니은 고급주택은 O. 고급주택은 종부세로 넘어와요. 4%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나대지는 뭐다? 종합합산. O. 종부세로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 별장은 X. X 4%로 과세했으니까. 그 다음 미음. 영업용 건축물이네.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 그 다음 기준면적이라니까 별도 합산. 종부세 대상이네요. O. 그냥 건축물은 무조건 X. 그럼 종부세 대상은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 맞나요?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뭐가 세 개예요? 니은, 디귿, 미음. 그러니까 재산세를 알아야 종부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번까지만 하고 쉬어야 돼. 자, 25번은 뭐예요? 임대요, 임대. 25번은 어찌 임대. 임대하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에요? 사업소득. 임대는 뭐를 파악해야 돼요? 이거 선풍기 끄지 마세요. 체질에 따라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추운데
저는 좀 틀고 할게요. 자, 하자고요. 임대, 월세를 놓잖아요. 전세를 놓아. 그럼 전세는 뭐를 받는 거예요? 보증금. 이 보증금이 수입 금액이 되는 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죠.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간조임대료. 이게 수입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 한 채, 두 채, 세 채, 이건 공부상 소유 개념이에요. 전체 소유. 그럼 월세는 한 채는 비과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요. 어디 거예요? 이거는 국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외 거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럼 월세는 몇 채부터 과세하나요? 두 채부터. 두 채부터 과세하는 거야. 단 연간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과세를 안 해요. 남편이 집 하나 있고 부인이 집 하나 있다. 월세를 놓는다. 두 개를 합쳐보니까 연간 1,800만 원이다. 과세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2천만 원 뭐라고 나왔어요? 초과하는 임대소득으로 가정한다. 자, 그 다음 전세. 전세는 몇 채부터 과세할까요? 세 채부터 과세로 들어갑니다. 간조임대료, 간조임대료 전세. 그럼 여기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따지죠.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넘어갈 때? 얼마 넘어갈 때 과세하나요? 3억 초과. 2억은 과세 안 해요. 전세는 숫자별이 어떻게 돼? 3 초과할 때만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서 과세가 들어가네요. 3 초과. 그래서 전세는 3주택 따질 때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소형주택은 어디에서 제외한다?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은 전용면적이 몇 제곱미터이야? 60 이하이면서 and 기준시가로 얼마 이하가 소형주택이다? 3억 이하. 60 이하 and 3억 이하는 소형주택으로서 전세 따질 때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전세는 숫자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3, 60 이하. 전세는 전체적인 숫자별이 3, 60 이하. 자, 해설 들어가네요. 1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조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는 몇 채가 들어가야 과세한다고요? 세 채 소유 3억 초과 이 말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2번 1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합계가 3억이 아니라 3억 원 초과. 그럴 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게 되겠네요. 3 초과.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3번. 자, 3번. 2의 경우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수는 1세대당 8호 이하, 벌써 60 이하로 바뀌어야죠. 6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올해 말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8호를 뭘로 고쳐야 돼요? 60으로 수정해야 돼요. 8호를 60으로 수정하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다? 월세. 여기 보세요. 월세. 아무런 월세는 두 채부터 과세하죠. 만일 뭐라고 나왔어요? 3번. 4번 뭐라고 나왔어요? 국외에 있잖아.
국외권은 무조건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 국내 거를 비과세해 주는 거야. 주택은 한 채까지는 비과세잖아. 한 채. 국내 거를 얘기하는 거요. 국외 거는 주거생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좌우간 문제 풀 때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무조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5번. 주택임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월세입니다.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다. 이거 누구예요? 부부. 갑과 배우자는 부부죠?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한다? 부부는 주택수 따질 때는 무조건 합산합니다.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나요. 남편도 집이 하나, 배우자도 집이 하나. 그럼 주택수가 2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한다. 뭐를 물어볼 때? 주택수. 그러나 세금 계산은 따로따로 해요. 주택수를 물어볼 때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고요? 3번밖에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나요? 임대.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예요? 양도소득세로 진행하게 되겠네요. 자, 쉬었다.